네, 미추홀구청은 좀 특이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그동안 보수세가 참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많이 그 부분을 입증을 했지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잘 안 가시고 한 곳에 오래 정주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토박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구청장 역대 구청장의 당선자의 면면을 뜯어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정리한 게 1995년 민선 1기 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민자당 소속의 민봉기 구청장, 전 구청장, 이분은 당시에 관선구청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봉기 전 구청장이 1995년에 민선 1기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체 한번 보십시오. 이 정명환 그 전 구청장, 이분이 소속이 새정치국민회의 그랬는데 사실 이분은 원뿌리가 새정치국민회의가 아닙니다. 이분이 민자당 출신이죠. 시의원도 두 번인가 했을 거예요. 심정구 당시 의원, 민자당 심정구 의원 공천을 그쪽에서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도 했죠. 이분이 민자당 소속인데 어떻게 새정치국민회의가 됐느냐? 예, 새정치국민회의가 이분을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선 2기에서는 야당에서 나왔죠. 그 여당의 인사를 끌어다가 야당에서 구청장을 당선시킨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002년 3기에서는요. 박우섭 전구청장. 이 박우섭 전구청장은 이 대표적인 진보 세력이죠. 김근태 저 민천학령 의장 있지 않습니까? 민청년 사건. 이때 이분이 운영위원장인가 해가지고 구속도 됐던 아주 진보 세력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2002년 구청장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에 민봉기 국회의원이었죠. 민봉기 국회의원이 박우섭 구청장, 전 구청장을 영입을 해서 한나라당 옷을 입혀서 출마를 시켰는데 여기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지금 보수가 진보를 영입해서 구청장 시키고 진보가 또 보수를 영입해서 구청장 시킨 아주 재미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가 인천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나라당의 이영수 전 구청장 됐고요. 그 다음 내리 박우섭 여기에서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서 다시 민주당 자기 원뿌리죠.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박우섭 전 구청장이 내리 2선을 했고 2018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식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박우섭 후보의 박우섭 구청장의 아바타가 김정식 현 구청장이다 이런 얘기는 박우섭 전 구청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김정식 현 구청장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자, 뿌리를 보시면 이 보수 세력도 진보 구청장을 한번 배출했고 진보 쪽에서도 보수 세력에 영입이 돼서 구청장을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보시려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이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과연 보수 진영이 권토 중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보수 쪽에 갔다 민주당으로 복귀한 박우섭 구청장이 재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바타인 김정식 후보에게 바턴을 물려줬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수층이 찾아올 것이냐? 이것이 이번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이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를 쓸 거냐?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경선 과정 없이 공천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경선 카드를 줄 거냐?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의힘 내부를 좀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계속 그동안 구청장 후보가 갑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지금 동구 미추홀 갑 지역에서 구청장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을 쪽에서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 전 당협위원장이죠. 동구 미추홀 을 선거구의 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려고 12월에 시도를 했었는데 좌절이 됐습니다. 이 좌절이 됐는데 이분이
또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1월 말쯤에 이달 말쯤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일부 유죄 같은 거는 뭐 무조건 어렵겠죠. 무죄를 기대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속에서 일부 이제 우리 한방 유상궁 씨가 법정 진술을 일부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은 무죄 확신이 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례적으로 선고 공판이 보통 구형 공판 이후에 한 달 정도면 대개 이루어지는데 이번 케이스는 2달씩이나 연장이 이렇게 기간을 최대한 늘어진 거 봐서 이 법원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관은 저 판사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무죄가 받지 않으면 사실상 복귀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정의당의 득표율입니다. 미추홀 군은 그동안 정의당에서 문영미 그 구의원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문영미 당시 후보가 11.23%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정의당 후보로서 굉장히 높은 그런 득표를 얻었는데 이런 여세를 가지고 이어진다면 이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냐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냐 이걸 한번 잣대로 재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 문영미 후보는 이제 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후보 설명에선 뺐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여하튼 타개력 있는 그런 득표율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어느 당에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후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정의당 후보가 어느 당에 유불리를 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댓글 우리 RTYU님 인천방송 화이팅 외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 지방 국가 선거가 대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 RTYU님은 국가혁명당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안 보내셔도 우리 시청자들이 거의 아실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오히려 더 시청자분들이 호감을 갖고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추홀 구 구청장 후보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식 현 미추홀 구청장, 그다음에 박규용 전 남골 지역위원장, 김은경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 조민수 인하대 겸임교수입니다. 제 겸임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 자천 타천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요 중에서 저희가 좀 김정식 현 구청장과 박규영 전 지역위원장 얘기를 좀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김정식 현 구청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우섭 전 구청장의 아바타다 할 정도로 박우섭 전 구청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재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추홀 구청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서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하겠다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주민들 반발 그리고 인천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좌절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해 7월이죠. 선거 끝나고 7월에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 미추홀구의 초대구청장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의 그 뜻은 아마도 저렇게 후보군이 많은데 설마 민주당 중앙부가 중앙당이 전략공천 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김정식 현 구청장은 경선하자는 거거든요. 후보가 많으면 경선하자. 경선을 통해서 다음 후보를 뽑자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규영 전 지역위원장 이제 인천교통공사 사장도 지내셨죠. 이제 이분의
그 영향력이나 이분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영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그 민주당에서 사무처장을 거치면서 이쪽 지역에서 야당일 때 계속 민주당을 지켜온 인사입니다. 어려울 때도 민주당을 현 지역에서 지켜왔고요. 특히 2008년도 18대 총선에서 보수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그때 31%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던 저력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유력한 구청장 후보로 거명이 됐었는데 당시에 박남춘 현 시장과 김교훈 국회의원 간에 벌어졌던 그 시장 후보를 놓고 시장 경선을 놓고 벌어졌던 그 경쟁 과정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희생이 됐는데 그 후유증으로 경선에서 아예 배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남춘 현 시장 쪽에서 득세하면서 이 김교훈 국회의원을 이분이 후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인식했던 상대방 계파가 이분을 경선에서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같이 해왔던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켜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피해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분을 전략공천을 해서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김정식 구청장은 경선하자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분 간의 이런 치열한 지금 물밑 그런 경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2018년 경선에서 참여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김은경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 우리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여성분인데, 자, 이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은 아직 결심을 안 한 것 같아요. 중앙협력본부장이라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정무직 공무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아직 이분은 결심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민수 인하대 겸임 교수는 원래는 박우섭 전 남구청장의 그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대로 학교를 거쳐서 지금 이제 각 선거 때마다, 지방 선거 때마다는 이름이 계속 거명이 되는 그런 단골 후보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분 말고도 민주당 후보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 4분으로 모여져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사실상 출마를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었고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제가 일단 후보를 한번 볼까요? 자천타천으로 나온 후보입니다. 이한영 미추홀구 의원, 이형훈 전 인천시 의원, 최백교 전 미추홀구 의원, 김대영 인천시당 부위원장, 이렇게 해놨네요. 당 소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한영 미추홀구 의원부터 보면 이분은 그 심정구 의원, 민봉기 의원, 홍일표 의원, 이 세 의원을 모두 이렇게 모셔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구 의원 당시에 청년부장으로 이제 정계를 들어오죠. 당원 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뒤로 민봉기 의원 보좌관, 비서관, 이게 계속 이게 정가 쪽에 이 경력을 쌓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의원까지 하면. 그래서 현재 구의원 3선을 지내고 있고,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볐을 것 같아서 어느 후보보다도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지역민과의 접촉이 넓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구청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나머지 2명의 후보는 이분보다는 정치 생활이 짧은 것 같은데 다 구청장 후보가 됐었거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 구청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관심들이 지역에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을 구의원으로 또는 보좌관으로 봤지 구청장 후보로서는 이분이 처음 이제 표명한 거라 이한영 후보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영훈 전 시의원 한번 볼까요? 네, 이영훈 전 시의원은 그 남구 의원도 했고 인천시 의원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에 자유한국당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현 김정식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를 해서 이제 그 꿈이 좌절이 됐는데 이분도 혹시 이제 2018년에 못 따라 이룬 꿈을 이번에 도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역 정가에서 지금 피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음에 최백규 전 남구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최백규 전 이제 남구 의원은요, 이분은 사실 이제 두 번을 이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박우석 구청장하고 이제 박우석 구청장이 이제 민주당 왔을 때죠. 그때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표차가 600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석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이 컸었죠. 이분이 2016년 선거를 놓고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 보니까 2018년도에 같은 당 소속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때 당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나눠지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때 공천을 못 받고 이 공천을 앞서 설명한 이영훈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면서 이분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른미래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서 경합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김정식 후보한테 그리고 이영훈 후보한테 표가 이제 갈라지면서 보수표 갈라지면서 같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전 시의원은 한 번, 그리고 최백규 전 남구의원은 두 번의 구청장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패배를 했습니다. 김대영 바르기 살기 미추홀구 협의회장이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바른 정당에서 구의원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만은 낙선했고요. 현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국민의힘도 네 분의 후보를 살펴봤고요. 일단 여기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전 포인트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 보수 진영이 이번에 다시 권투 중례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과연 이번에 단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남구을 지역의 관심도가 지금 남구을은 결국은 또 윤상현 당협위원장의 복귀 여부가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의 1월 27일 날입니다. 선거 공판이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의당 후보가 누가 출마할 것이냐. 만약 문영미 지금 후보, 문영미 시당 위원장입니다. 정의당. 이분이 시장 후보로 나가면 이분을 대신해서 다른 분이 나왔을 때 이 지역에서 과연 문영미 전 후보가 11%가 넘는 득표를 가져왔었는데 이 많은 득표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과연 누가 더 어느 당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2022년 첫 번째 맞는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 포커스. 저희가 지금 정가에서 한참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 조회냐 아니면 사찰이냐 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추홀구에서 지금 거명되고 있는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모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